맞으면 주름 펴지는 가성비 시술, 얼굴 작아지는 시술, 아니면 비싼 시술 받으면 서비스로 해줄 정도로 저렴한 시술, 일부 맞는 이야기도 있고 절대 아닌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 보톡스는 병원에서 가장 흔한 시술이고 환자분 입장에서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보톡스는 잘 맞으면 분명히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시술이지만 잘못 맞으면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넘어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주름 고민이 많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5년차 연세이의원 대표연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성비 시술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주름을 부드럽게 펴고 인상을 바꾸고 젊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대표 시술입니다. 근육을 마비시켜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표정 주름을 막는 것이죠. 시술 시간도 딱 5분으로 간단하며 별도 마취도 필요 없고 회복 시간도 거의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톡스 정도야 뭐 하며 자주 받으십니다. 먼저 정말 추천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간 주름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거나 화가 날 때 미간을 찡그리잖아요. 그렇게 쌓이면 11자 모양의 깊은 주름이 생깁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아도 화난 듯한 주름이 생기는데요. 이때 보톡스를 맞으면 그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주름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름도 어느 정도 줄여주고요. 두 번째는 눈가 주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까치발 주름이라고 하죠. 양눈에 포크처럼 3개의 선이 보이면 눈가 주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가 주름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잔주름이 개선되고 인상이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눈가는 피부가 얇고 근육 혈관 구조가 복잡해서 신중하게 맞으셔야 합니다. 용량, 깊이, 디자인 전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과하면 오히려 표정이 굳어 보이거나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숙련된 기술자에게 막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이마주름입니다. 이마주름이란 놀라거나 눈을 뜰 때 이마가 올라가며 생기는 가로주름입니다. 이마는 얼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주름이 1cm만 얕아져도 인상이 확 달라지는데요. 보톡스를 통해 전두근의 움직임을 적절히 조절하면 잔주름을 예방하고 이미 자리 잡은 주름도 완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마 역시 눈, 그리고 눈썹과 연결된 근육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술 위치가 잘못되면 눈썹이 처지거나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눈썹 위치, 눈 뜨는 습관 등을 고려한 정밀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입꼬리 보톡스인데요. 주로 심술보 주름을 없앨 때 시술하는 부위입니다. 이 심술보가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예요. 저번 시간에 주름 사형제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위에 살짝만 보톡스를 넣게 되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생각보다 가변 보톡스 시술도 부위와 시술자의 영향이 꽤 중요하네요. 당연하죠. 보톡스 자체는 가성비 시술이긴 한데요. 그러나 넣는 입장에서는 근육의 구조와 움직임, 혈관 위치, 피부 깊이 등 전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예쁜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그럼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얼굴이 비대칭 모양이 될 수가 있고요. 무표정한 표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각턱 보톡스의 부작용은 얼굴 꺼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얼굴이 사탕을 문 것처럼 동그랗게 변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반대로 비추천하는 부위도 있을까요? 특히 두 부위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고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목적에 따라 시술 진행하기도 합니다. 먼저 눈밑 보톡스입니다. 눈밑 잔주름이 신경 쓰인다고 해서 이 부위도 보톡스로 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에는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서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표정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잘못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뜨기 불편함, 짝짝이 눈매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이 졸린 눈이 되고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웃을 때 양눈이 다르게 움직이는 표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중 아래 입술 근처 보톡스입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싶어서 입술 위 세로주름을 없애고 싶어서 인중과 입술에 보톡스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입술이 따로 넓거나 특정 발음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식사나 물을 마실 때 제대로 입이 안 움직여서 침을 질질 흘리거나 물을 질질 흘릴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위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콜라겐 스킨 부스터를 먼저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위에서 뭔가
잘못된 사례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입이 삐뚤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봤죠. 환자분이 깜짝 놀라서 오세요. 구안화사가 왔나 하고 오셔서 상의하시면 되시고 교정 받으시면 대칭이 되십니다. 원장님, 근데 국산 보톡스와 독일산 제오민 차이는 뭘까요? 부위마다 가격이 2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던데요. 둘의 차이는 내성 위험성 유무인데요. 국산은 옛날보다는 내성 위험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편이고 제오민은 내성 위험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합니다. 간혹 처음엔 효과가 좋았는데 왜 이번엔 효과가 없어요? 이제는 보톡스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톡스를 자주 많이 맞다 보면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이네 하고 항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원래 순수 톡신은 우리 몸에서 잘 항체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나 약물로 정제되는 과정에서 톡신과 여러 복합 단백질이 섞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성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에 민감하다면 시작부터 제오민을 위주로 맞는 것이 더 좋습니다. 원장님, 항체 생긴 사람은 급하게 제오민으로 갈아타면 안 되나요? 아니요, 슬프게도 그렇지 않은데요. 톡신에 대한 전반적인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더 비싸더라도 제오민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요즘 국산 보톡스는 내성이 없도록 안 되나요? 지금 내성이 없도록 업데이트 되고 있는 연구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아직은 내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온 보톡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톡스는 가성비 시술이지만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 가성비 넘치게 주름을 딱 잡을 수 있긴 한데요. 반대로 내성과 시술자의 역량 부족이 있다면 정말 위험한 시술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